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사진 등이 전시된 표현의 부자유 전시회가 사흘 만에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였던 할머니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 하나 없이 집요한 압박을 하며 전시관에서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자 사진을 쫓아내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를 조명한 사진으로 이번 나고야 전시회에 초대받은 안세용 작가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진가 안세용입니다. 예. 지금 일본 현지에 계신 겁니까? 예. 나고야 트리엔날레 전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진들은 그럼 다 빠진 상태예요? 아니요, 지금 중지 결정만 내리고 폐쇄된 상태고요. 아직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예, 입구 쪽에 커다란 파티션, 그러니까 벽을 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전시회가 중단됐다는 소식은 언제 들으셨어요? 3일날 현지사가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서 이제 기사가 나가면서 알게 됐고요. 예. 실제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중지 결정을 알게 됐죠. 이렇게 갑자기 중단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날 2일에 간방 장관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오무라 현지사의 나고야 시장에 그런 방문하고, 또 중지를 요청하는, 오무라 현지사에게 요청하는 그런 거를 보내면서, 이게 무언의 압박이 오겠다라는 것을 좀 직감을 했죠. 일단 주최 측은 테러 예고와 협박 전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 하던데요.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당시 3일날 기자회견 때 한 시민이 이제 가솔린통을 들고 와서 전시를 방해하겠다라고 팩스를 보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팩스가 오면은 당연히 범인을 잡는 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렇죠. 범인은 잡지 않고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 전시장을 전체를 이제 표현의 부자유전 전체를 폐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관방장관이 본인은 내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된 것이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나고야 시장이 했던 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는 빌미 같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이치현 지사가 소녀상 전시 중단 요구는 헌법 위반이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면서까지 안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안전에 대해서 그런 협박범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위험 속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를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안 됐을 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선 절차 없이 무조건 전시를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시는 며칠 동안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중단되기 전까지는? 예,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무사히 전시가 계속 진행된다면 8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였습니다. 2주 정도 전시 계획이 있었네요, 그러면? 아니요. 10월 14일이요. 10월 14일이요? 2달 반. 2달 반. 예. 그럼 지금까지 한 3일 동안 전시했을 때 관람객들이 보고 나서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예, 그 안에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뿐만 아니라 또 천황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아베라든가 또 오키나와 미국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본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런 알 권리를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많이 반응이 있었고요.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 소녀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람들이 피해 국가에게 어떤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시회 중단에 대해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그 일본인들도 많이 있다고요? 예, 뭐 전시 자체가 그런 금지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지금 뭐 중지된 사태를 가지고도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일본 시민들이 성명도 내고 또 그리고 이 서명, 인터넷상에서 서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대형 파티션으로 가려진 상태인데 혹시 그 강제 철거한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뭐 강력하게 뭐 전시 중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뭐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뭐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지를 한 거기 때문에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뭐 도쿄라든가 또 나고야 또 여러 시민들이 지원자들이 같이 오셔갖고 그 사진이나 작품이 반출되지 않도록 지금 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 10월 달까지 원래 계획이었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은 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받은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우선적으로 그런 시민들의 연대를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행정적인 조치도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뭐 법원의 가처분 재판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뭐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뭐 아이치현 지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헌법 위반일 사항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혹시 당연히 표현의 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검열, 사전 검열에 속하는 부분이죠. 일본 헌법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 현지에 계시는 법조인들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예, 뭐 첫날부터 이제 그 변호사분이 오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그 직접 지켜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상황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은 지난 2012년에도 일본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다가 전시회 취소를 통보받은 적이 있으시네요? 예. 그때 이제 도쿄 니콘 카메라 메이커인 니콘 회사에서 이제 전시를 하려다가 그때도 일방적으로 중지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뭐 가처분 재판으로 뭐 겨우 전시는 할 수 있었지만 그 굉장히 불평등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본 재판을 통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판결도 끌어냈고요. 예, 그래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전례가 한 번 있네요. 우리가 이겼던. 예, 그럼요. 이제 이걸 토대로 지금 뭐 그때는 많이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긴장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능숙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 계시니까 일본에서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뉴스 같은 거 혹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관한 뉴스 이런 게 자주 나옵니까? 예, 그런 뉴스도 많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 계신 뭐 이런 한일 관계를 잘 모르시는 대부분이 일본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좀 한국을 좀 비판하는. 실제로 뭐 미디어에도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세용 사진작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전시 중지 결정에 한국 작가일동과 공동 입장을 발표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전시회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준비한 안세용 작가와 방금 이야기 나눴는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은 일본의 일방적인 전시회 중단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어떤 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이고 폭거이기도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 이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로 함께 해왔고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예. 유엔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인도에 관한 범죄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등의 권고도 내왔고요. 근데 일본 정부의 이런 어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전시 또 소녀상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그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탄압으로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 정부에서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건 이미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예. 직접 그 아소다로 총리가 발언을 하기도 했고 시장이 나서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예. 앞에서는 그런 우익들의 테러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이미 그렇게 저는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압박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또 더군다나 탄압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렇게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소녀상 철거 그리고 전시 중단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차단하는 이런 행태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이 소녀상 전시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건 역시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해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정하고 그들의 어떤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심의 소리를 깨우는 목소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하고 또 그것을 짓밟는 거하고 이런 어떤 언어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국민의 양심을 짓밟고 일본의 양심 있는 그런 어떤 예술가들의 활동을 짓밟는 것이야말로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예.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소녀상은 물론이고 일본에 있는 소녀상 이번에 전시도 가망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 외국에서 독일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되자 철거 압박을 가했다고 해요. 네. 그 일본의 소녀상 철거 압박은 자국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있고. 당연하죠. 예. 그 국제적으로 좀 연대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연대를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독일에도 소녀상이 세워지고, 미국에도 소녀상이 세워지고, 호주 시드니에도 세워지고, 예. 그런 활동들이 계속 세계 시민들의 연대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심지어는 호주의 그 시드니에 소녀상이 세워질 때,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항의를 진정을 넣느냐면은 소녀상이 호주에 세워지는 것은 일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가해자의 범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행태,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독일의 소녀상을 전시하는 그 전시 내용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다라든가, 무엇보다도 그 나치 전쟁 때 저질러졌던 그 여성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그런 악행들, 일종의 독일의 범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박물관에 작은 소녀상이 10cm도 안 되는 작은 소녀상이 그렇게 전시되고 있을 때 그것마저도 철거하려고 하는 철거를 강요하고 또 그 강요에 따라서 실제로 철거가 되었거든요. 이런 행태 자체는 세계의 전쟁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하는 세계 평화를 바라는 그런 피해자들과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명백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고 또 가해국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이 그만큼 소녀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고 철거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 이 일이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전 세계에 이거 좀 퍼뜨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해외 각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그냥 피해자로 머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화인권운동가로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소녀상 건립, 또 기린비 건립, 또 박물관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금권력으로 앞장서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그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콩고와 우간다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여성들에게도 찾아가서 이 한국의 극단적인 단체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테니 그 단체들하고 관계를 끌어라. 이런 협박조차 하고 있어요. 협박과 로비를 동반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명백히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탄압이고 피해자들의 연대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댓글창에 박선희님께서 호주 멜버른에 사시는데 거기서도 소녀상이 세워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네. 다행스럽네요.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힐 수 없는 분이신데요. 아하. 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다가 해방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침묵 속에 사셨다가 그래도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할머니의 사연도 그냥 서울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만큼 여전히 피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족들한테 네. 알려지면 안 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몇 번 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네. 지금 생존자 할머니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20분이 살아 계시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불거져서 불매 운동으로 또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지금 74년이 지났지만 전쟁이 끝난 지 해방이 된 지 74년이 되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일제 식민지로부터 일제 강점기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던가 하는 질문들을 이런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 던지게 되고요. 이러한 불매운동이라든가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제 식민지에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강제 동원 피해자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원폭 피해자들 등 그런 피해자들의 인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우리 역사가 정의롭게 청산되는 그런 길로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또 기대도 할머니의 죽음을 접하면서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20분 계신데 벌써 올해만 5분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고 대표님 목요일입니까 이번 주 김복동 영화 개봉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이 많이 애쓰셨다고. 네, 저도 애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예.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본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김복동 영화를 보면 그 길이 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김복동 영화를 함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8일날 개봉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매율을 좀 높여주세요. 예, 예매율이 높아지면 개봉관도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예, 예매 많이 해주시고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일본의 사과 그 하나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범죄자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그게 피해자들이 바라는 거죠. 근데 일본 측 주장은 우리가 사과를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사과하면은 다음에 또 다시 하라 그러고 하면 또 하라 그러고 이런 주장을 펼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피해자들이 진정한 사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법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뭐 자발적으로 할머니들이 네, 왔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다든가. 네, 여전히 국가의 책임을 국가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사죄를 진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본 우익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님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네, 참 가슴 아프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분들 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가 언제쯤이면 제대로 그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가해자 편에서가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역사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피해자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세요. 예. 우리가 일본 우익들에게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같은 역사를 경험했고 그 역사 아래서 자라난 그 2세, 3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있는데 왜 가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자발적으로 가서 돈 벌어서 오지 않았느냐. 네. 최근에는 그 소녀상의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모두가 다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또 일제 피해자들 중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런 일본군 성노제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차별과 편견, 어떤 혐오들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런 한일 간의 갈등 또 소녀상에 대한 희롱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어떤 사망 소식들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권지향적인 평화지향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노력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광복절 전날이죠. 8월 14일. 어떤 날입니까? 1400차 수요시 날이에요. 그날은 수요일이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가 함께 지키는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입니다. 네, 그날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요. 예.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2시 1400차 수요시 및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집회가 진행될 텐데요. 예. 그날 진정한 해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더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였습니다.